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부분은 등록 면허세입니다. 예, 46페이지예요. 자, 앞 시간에 했던 우리가 취득세는 상당히 힘들다고 했어요. 좀 반복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고, 취득세가 정리가 되면 이 등록 면허세도 쉽게 정리가 됩니다. 어, 자, 46페이지에 있는 등록 면허세 보세요. 거기 보면 맨 위에 볼게요. 등록 면허세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하고 면허에 대한 등록 면허세로 구분된다. 자, 이 자체는 그러니까 뭐냐, 등록하는 것은 각종 권리를 내가 뭐 주장하기 위해서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법원에 가서 뭐 하거나 주무관청이가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수수료 성격입니다. 그럼 매너적인 문제도 우리가 각종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가서 인가 매너, 허가 매너, 조사 매너 등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등록세, 면허세가 따로 있었는데 2011년부터 통합을 시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데 우리 시험에는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만 우리가 넣을 거다 하는 겁니다. 자, 그중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는 있어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 그게 뭐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특실 변경에 관한 사항을 있어요. 자, 여기서 줄 거죠. 재산권 기타 권리를 설정 변경 소멸의 가능입니다. 소멸. 근데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예, 취득이 없어요. 취득이 없다 하는 것도 있어요. 왜 취득이 없습니까? 이 취득에 대한 것은 소유권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언제부터 2011년 1월 1일부터 취득세에 통합됐다. 자, 그래서 취득세에 통합되었기 때문에 요 취득에 대한 소유권 등기는 빠졌다는 거죠. 그런데 언제부터 통합됐다 했어요? 2011년 1월 1일부터. 그럼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을 그때 등기하지 않고 지금 현재 등기한다면 그 이전 등기는 지금 가지고 있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자,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을 등기부나 대장 기타 공부상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줄 것이요. 공부상에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자, 그러니까 뭐냐면은 앞에 우리가 취득세는 등기 등록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만으로 가시하죠. 그 실질주의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이 등록 면에서는 엄격한 형식주의입니다. 그리고 요식행위를 갖추지 않으면 세금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무슨 형식? 엄격한 형식주의의 완가세다 하는 걸 명시하세요. 실질주의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라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하는 등기부 등록 원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매너에 대한 등록 면허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매너, 허가, 인가, 등록, 지정, 검사, 검열, 심사 등 특정한 영업 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 금지의 해제, 신고의 수리 등 행정청의 행위가 있는 경우 면허를 받는 자에게 부과하는 조세다 있어요. 자, 그리고 밑에 이제 세율이 있고 형식주의. 자, 별 표시하세요. 반드시 형식주의다. 그래서 어디에? 납세 의무자는 내가 사실상 취득이 있어도 본인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없고요. 가세 표준도 형식주의. 그런 부가징수입니다. 자, 밑에 01번 있습니다. 자,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의 성격 보니까 1번 별 표시하세요. 자, 요것을 한번 보죠. 자, 우리가 지방세 하면은 일반적으로 강력자치단체와 기초자치 나누는데 강력자치단체 할 때 도가 있습니다. 도세 있어요. 자, 그러면 도와 성격 같은 거 있고요. 그 다음에 특별시 강력시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 있고 요 두 개를 우리가 분리시키는데 그 다음에 도 밑에는 뭐가 있나요? 시군이 있어요. 시군. 그 다음에 강력시 특별강력시 밑에는 뭐가 있죠? 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게는 일반 도와 시군 특별강력시를 나누지만은 우리가 뭡니까? 제주도하고 세종시 있죠.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이 구분이 없다 하는 거죠. 모든 지방세 11가지를 전부 제주도가 다 쓰고
관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종시도 11개 세목을 다 관리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눌 때 도세세 계명이 있어요. 도세. 그러면 특별시 강력세 있는데 시군세가 있어요. 자, 도세 보면은 뭐가 있느냐? 보통세로서 취득세가 나와요. 그 다음에 등록 매너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저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지방 소비세가 있어요. 지방 소비세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목적세에서 우리가 뭐냐면 지 있어요. 지역자본실세 있고 지방 교육세 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뭡니까? 암기해주면 너무 고맙고요. 알겠어요? 그리고 대수 불러주세요. 취득 면내소 해가지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어디입니까? 도세입니다. 도세. 자, 그 다음에 지역자원실세, 지방교육세 있어요. 그 다음에 시군세 보면은 재자 있어요. 재산세, 자동차세. 그리고 우리 시험에 나오는 재산세는 시군세다 하는 거죠. 기초자치단체. 그 다음에 담주소 있습니다. 담주소 이게 담배 소비세. 그 다음에 주민세예요. 주민세. 주세가 아니고 주민세. 그 다음에 이 소가 뭐냐면은 지방소득입니다. 지방소비세는 도세고 지방소득세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6개, 5개에서 1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시, 강력시와 구는 이거는 땅덩어리 넓죠. 도의 땅덩어리 넓잖아요. 도하고 시구는. 그런데 이 특별강력시는 여기 땅에 보면 인구는 많은데 땅 면적은 그리 넓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구에 대한 세세는 등재입니다. 등재. 일반적으로 등재 어디입니까? 등록 매너세 하고요. 이 등록 매너세 하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이 재산세만 뭐다? 구세고 나머지는 다 특별시 강력시가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뭡니까? 결과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이것 2개 빼고는 취득세, 레저세, 지역자본세는 전부 다 뭐냐? 특별시 강력시에 속한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 놓는 이 등록 매너세는 도와 시구로 한다면 도세지만은 뭡니까? 특별시와 강력시 구로 나눈다면 뭐다? 구세다. 이해되나요? 이해됐죠? 그래서 조심하세요. 그래서 등록 매너세는 뭐다? 도구다 말이야. 도구입니다. 도구.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행위세입니다. 취득세도 취득행위고 등록면허 등기 등록행위다 하는 거죠. 유통세입니다. 그리고 행위니까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죠. 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가세권자가 취득행위를 알지 못하고 등기 등록행위를 알지 못한다. 그래서 신고주의죠. 신고주의에 의해서 확정이 징수는 신고납부죠. 그럼 신고납부를 법정 기간에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죠.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물세 있고요. 그 다음에 4번 별표자세요. 4번. 자, 우리가 그 취득세는요, 오로지 취득한 물건 가액에 대해서만 세율을 정하는 종가세인데요. 자, 가세 표준이 있고 그 가세 표준에 적용하는 세율 구조가 있는데, 자, 우리가 취득세는 어떤 게 구조예요? 취득 가액입니다. 종가세예요. 그럼 등록 면허세도 우리가 각종 가등기 설정하면 부동산 가액, 전세권 설정하면 보증금 이렇게 놓아요. 그래서 금액 기준을 하는 것을 종가세 구조라고요. 가액 기준이다. 종가세. 그러면 이 가액에는 몇 프로 내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세율이 1000분의 얼마 이렇게 하겠어요. 1000분의 얼마. 그럼 이걸 환산하니까 결과적으로 퍼센트가 나오죠. 그래서 이거를 정률 구조다 하는 거죠. 무슨 구조? 퍼센트니까 정률 세율을 가지고 있다 하는 거죠. 그럼 취득세는 종가세인 오로지 정률 구조만 가지고 있는데 이 등록 면허세는 한 건당 있어요. 건당 있어요. 6,000원 이래 있어요. 뭐라고요? 건당 6,000원. 그리고 건수는 이거는 가액이 아니죠. 이거는 가액인데 그래서 이거를 양세 구조도 있다. 양을 기준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거죠. 그래서 종량세는 건당 얼마냐? 단위당 얼마다 이래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세율이 정액이죠. 정액 세율이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종가세에는 정률세율을 하고 종량세에는 정액세율을 적용하는 두 가지 성격을 유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비우는 다른 세목들은 전부 다 종가세인 정률세밖에 없는데 등록 매너세만 종가세도 있고 종량세도 있다 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래서 밑에 됐죠. 그 다음 5번이 수수료 성격입니다 하는 거죠. 다 무슨 성격? 수수료 성격입니다. 자, 수수료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득세는 뭘 했었죠? 면세점. 취득세는 면세점 제도를 적용하고 등록 매너세는 이 뭐냐? 최저세액 제도 있습니다. 자, 수수료 성격이니까 기본요금 제도를 적용하고 있다는 거죠. 아무리 적은 세금이 개선되더라도 기본은 6,000원 내야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3,000원 개선되고 5,000원 개선돼도 얼마 6,000원을 납부하세요. 얼마 세액이 6,000원 미만이라면 단지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면서 계속 인지하는 게 좋죠. 날라가니까. 자, 그럼 취득세는 어떤 기준이었죠? 면세점 해가지고 취득 물건 가액입니다. 그럼 물건 가액이 50만 원 이하입니다. 50만 원 이하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내가 샀는데 중고자동차를 샀어요. 운전을 익히기 위해서. 그래서 35만 원짜리 자동차 사면은 세금 안 된다는 말이야. 50만 원 이하니까. 그리고 50만 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되겠죠. 자, 다시 50만 원인 경우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이 되겠고, 이해됐나요? 요거는 뭐냐? 6천 원이면 6천 원 내야 되겠죠. 그럼 7천 원이면 그거 7천 원 내야 되겠죠. 3천 원이면 그거는 6천 원 내야 되겠죠. 6천 원 미만일 경우는 6천 원 납부하세요. 됐죠? 자, 그다음 02번 갑니다. 예, 47페이지 등록에 대한 등록 매너제의 과세 대상이 있는데요. 다시 거기 1번에 보니까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자. 다시 보세요. 어디야? 설정 변경 소멸. 뭐가 들어오지 않는다? 취득에 관계되는 건 들어오지 않습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 원래는 취득과 관련된 것은 들어오지 않는데요. 예외를 된다. 예외가 있다고요. 그럼 예외적인 문제들을 이제 시험에 내겠죠. 자, 그래서 주의해야 하는 건데 사실상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등기 등록하지 않는 경우는 과세할 수 없다. 그거는 뭐죠? 엄격한 무슨 주의다? 형식주의. 예, 등기 등록하는 경우만 됩니다. 등기 등록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2번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자, 그러면 엄격한 형식주의니까 우리가 이미 잉크를 딱 묻혔어요. 이미 등기 등록된 후에 그것이 사기, 부정,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취소, 거래가 무효면 처음부터 법률 행위가 없죠. 그런데 이미 잉크를 묻힌 것은 세금을 반환받지 못한다. 환급 제도가 없다. 무슨 성격? 수수료 성격이고 엄격한 형식주의이기 때문에. 됐나요? 자, 그래서 1번 등기 등록하는 시점 기준입니다. 이것을 등록 매너세의 납세 의무 성립일이다 하죠. 취득세는 언제예요? 취득할 때 성립하고 등록 매너세는 등기 등록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2번 실권리자 여부나 정당성 합법성 여부를 불문한다. 그냥 무조건 잉크를 묻히면 과세한다 하는 거고. 그래서 3번은 무효 또는 취소로 등기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도 이미 납부한 등록 면에서 영향이 없다. 그 말은 뭡니까? 환급 제도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등록 매너세 납세 의무자 있습니다. 또 계속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등록 매너세 딱 들어오면은 계속 이거 형식주의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권리자가 내는 것이 아니라 등기부에 기재된 자. 됐나요? 등기부의 권리자로 기재된 자가 공부상의 권리자 이렇게 합니다. 공부상에서 권리를 받는 자 이렇게 해요. 그래서 1번 등록에 대한 등록 매너세는 등록을 하는 자, 등기 권리자 됐나요? 명의자로 등재된 자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됐나요? 네. 자, 그래서 밑에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는 누가 낼까요? 자, 보존 등기는 보존 등기, 그 다음에 설정 등기, 그 다음에 이전 등기 있죠? 거기는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냅니다. 자, 예를 들면 나중에 우리가 보존 등기 뭐예요? 원지 취득할 때 보존 등기 하죠. 원지 취득할 때 처음으로 한 거 보존, 소유권 보존 등기 있어요. 그럼 그 등기부상의 소유자로 명시된 자가 되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설정 등기 있어요. 우리가 설정 등기가 대부분 뭐가 있나요? 가등기 설정. 가등기서는 아직 매수하기 전이죠. 그럼 매수 계약자가 권리자죠. 매수 계약자 권리를 하기 위해 거주하기 위해서 하는 행위가 가등기 설정이니까요.
그다음에 지상권 설정이 있어요. 지상권 설정은 토지 소유자는 토지 소유자가 아니고요. 예, 토지 다른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가진 자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거를 지상권자 이렇게 붙이면 되는데 그 지상권자가 누가 지상권자냐?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소유한 자. 예, 지상물권 소유자다 말이야. 지상물권 소유자. 자, 그다음에 우리가 지역권이 있어요. 성역지가 있고 요역지가 있는데 요역지 소유자 됩니다. 됐나요? 요역지. 그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뭐냐? 저당권 설정이 있어요. 저당권은 채권행위입니다. 그럼 채권 권리자 누굽니까? 채권자죠. 채권자가 되겠죠. 채무자가 내는 게 아니고요. 채권자, 권리를 가지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내는 세금이라고요. 그다음에 가압류가 있고요. 가처분행위 있어요. 그것도 누가 채권자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민법을 배우면서 이거는 채권행위야 하면 그는 채권자가 권리자라고요. 됐나요? 자, 그다음에 우리가 전세권 있죠. 전세권은 누가 권리를 주장하는 겁니까? 보증을 맡겼으니까 임차인이 그 보증금에 대한 거죠. 그래서 전세권자가 임차인입니다. 임차권 설정이 있어요. 이런 거. 자, 그러면 반대가 되는 것이 2번에 말소 등기 있죠. 예를 들면 저당권 설정하면은 그는 채권자가 될 거예요. 되나요? 그러면 돈을 채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았어요. 돈을 갚았으니까 이제 그거를 말소해야 되겠죠? 그럼 말소 등기 권리자는 누굽니까? 채무자 이 말이죠. 채무자 자 되겠죠. 그다음에 3번 채권자 대위 등기 있어요. 별 표시하세요. 대위 등기. 자, 여러분 어디서요? 공시법에서 비할 겁니다. 등기법, 공시법에서 대위 등기가 나올 거고 민법상에도 대위 등기가 나올 거예요. 원래 등기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겁니다. 권리를 가지는 자, 권리를 주장하는 자가 등기 등록을 신청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 권리자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요. 그런데 방금 무슨 권리라고 엄격한 형식주의라 했죠. 예, 갑의 부동산을 뭔다? 갑이 등기 신청해야 되는데 어리 법원의 판결을 받아서 대신 등기합니다. 그걸 우리가 이런 거 있죠.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예요. 채무자인데 그 채무를 채권자와 계약을 해서 돈을 빌렸는데 그때 저당권 설정이 안 됐단 말이죠. 근데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안 하니까 채권자가 채무자의 부동산을 이제 하게 해서 압류를 하려고 해요. 압류. 근데 분명히 저 물건은 채무자 것이 확실한데 등기를 보니까 등기부가 없어요. 그럼 등기를 대야만이 압류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세요? 등기부가 없는 압류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 예, 이 채권자가 법원에 가서 저 사람 채무자 것이 확실한데 등기가 안 돼 있어요. 예? 내가 등기하게 해주세요 하는 거죠. 그래서 대신 등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 명의로? 대신 등기 신청은 하지만 누구 겁니까? 갑의 채무자 거죠. 채무자 명의로 대신 등기한다. 그럼 그 권리 주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등기구상이 권리자죠. 그걸 대위 등기다 하는 거죠. 그럼 대위 등기는 채권자가 신청을 했지만 등기부에는 채무자 소유로 되니까 누구 낸다? 채무자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그래서 오로지 공보상 권리자가 낸다 이렇게 명심해 주세요. 자, 그다음 매너를 받는 자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48페이지. 자, 48페이지 보면은 이제 4번 등록에 대한 등록 면허세의 가세 표준은 등록 당시의 가액인데요. 1번이 자, 우리가 취득세 보죠. 자, 취득세의 가세 표준은 뭘까요? 취득세 가세 표준 취득 당시죠. 취득 당시가 나오고 취득한 물건 가액이라 하죠. 자, 그러면 비교해 봅시다. 등록 면허세는 뭐죠? 등록 당시죠. 됐나요? 등록 당시 그 물건에 대한 역시 가액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시점은 다르지만 둘 다 가액 기준이 있죠. 됐나요? 그래서 이거는 취득 당시고 그 다음에 등록 당시입니다. 그럼 이 가액직의 문제를 우리는 행위세죠. 취득세와 등록 면허세는 뭐다? 행위다는 거죠. 취득행위, 등기 등록 행위. 그러니까 이 자체를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더라 하는 거죠. 그럼 알지 못하니까 무슨 주의?
그 납세 의무자가 가세표준 신고서를 작성해서 신고함으로 확정된다 해서 무슨 주의라 했어요? 신고주의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 요 신고주의는 확정이 신고주의인데 법정 신고 기간이 있더라 하는 거죠. 법정 신고. 그래서 신고 납부하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방세는 신고 납부가 기간이 있는데 신고하면 납부세를 받아 납부하더라 하는 거죠. 법정 신고 기간. 지방세는 대부분 어디 합니까? 시, 군, 구. 어디 가서 신고한다? 그리고 취득세와 등록면허세는 취득세 도세지만 시, 군, 구에 가서 신고하고요. 등록면허세도 시, 군, 구에 가서 신고한다 했어요. 그럼 시, 군, 구에 신고하면은 담당 공무원이 서류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확정된 금액을 납부세를 준다고요. 그럼 납부세를 받아서 세금을 금고에 낸단 말이야. 주변에 있는 금융기관에 낸단 말이야. 됐나요? 그 납부했던 증거 자료를 가지고 가서 이제 뭡니까? 법원에 가서 등기 신청할 수 있다. 되나요? 그러면 세금 안 내면 안 받아줍니다. 그래서 등기하기 전에는 반드시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고 납부를 법정 기간에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뭘 한다고 했어요? 가산세다 하는 거죠. 가산세가 적용된다. 그럼 가산세가 적용된 다음에는 뭡니까? 배신을 했죠. 배신했으니까 이제 뭐 해요? 다시 뭡니까? 막히지 않는다고요. 한 번 배신자는 영원한 배신자니까. 다시 막히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세권자가 결정 고지하는 보통징수 방법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항상 알아주세요. 그래서 항상 취득세와 등록세의 공통적인 사항은 요 흐름이 똑같다 다르다. 같다고요. 단지 뭐만 다를까요? 이 기간만 다를 뿐이에요. 이 기간만 다를 뿐인데 나머지는 다 똑같다고요. 절차가. 이해됐나요? 자, 그러면 또 합시다. 그럼 가세 표준인데 우리가 방금 이 자체를 행위를 알지 못한다 했죠. 알지 못하니까 신고한다 했잖아요. 뭘 알지 못한다? 언제 취득했는지, 얼마에 취득했는지 모른다는 거죠. 그럼 이것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가세 표준은 가액을 하는 건 맞지만 가액을 알지 못하니까 취득자가 신고하는 가액을 원칙한다. 신고한 가액이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럼 이것도 똑같단 말이야. 알겠나요? 예. 좌측과 동일하다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똑같다. 그러나 알지 못한다고 무조건 신고 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일방적으로 받아주는 게 아니죠.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었죠. 예외라는 것은 국가가 정해준 가액과 비교하더라. 자, 국가가 공시한 가액과 비교하더라. 그 뭐죠? 시가 표준액이더라 하는 거죠. 시가 표준액. 자, 그러면 신고가 돼야 되는데 신고가 없다. 됐나요? 근데 가세권자 그 사실을 알았다. 그러면 뭐 없으니까 이거밖에 할 수 없죠 하는 거죠. 또 신고가 왔는데 신고가 있었으나 가액이 모르겠다. 가액 표시가 없다 이 말이야. 그래서 신고가 없거나 신고 가액을 모를 때 우리가 시가 표현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뭐냐? 신고가 들어왔다. 그 신고된 가액이 이거는 우리가 세금을 과세할 목적으로 국가가 최저 가격을 명시한 거예요. 그럼 신고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뭐보다 시가 표준의 가액보다 높게 신고되면은 신고 가액을 하겠지만은 됐나요? 그 신고된 가액이 시가 표준보다 적게 신고된다면 이거를 할 수가 없고 뭐한다? 시가 표현한다 하는 거죠. 됐나요? 그래서 이까지 내용을 알지 못할 경우는 이렇게 합니다 하는 거죠. 자동 같단 말이에요. 그럼 취득세를 익히면 등록면허세도 자연스럽게 익힌다는 거죠. 공통적인 사항이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알지 못하면 이렇게 하는데 특례가 있었죠. 뭐가 있다고요? 특례라는 것은 뭐 객관적 사실이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입증 효력이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실질주의 가세 원칙에 따라서 오로지 그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하세요라는 거죠. 그럼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할 경우는 신고가액과 시가표현을 무시한다는 거예요. 신고가액과 시가표현에도 불구하고 입증 효력이 있으니까 무조건 사실상 가액을 하세요. 그럼 입증하지 않을 때는 신고된 가액이 시가표현액보다 큰 신고가액이지만 적을 경우는 신고가액 할 수 없었죠. 근데 이 가액은 입증 효력이 있는 거라 했죠. 그럼 입증 효력이 있으니까 이 사실상 취득가액은 시가표현보다 적더라도 뭐한다? 사실상 가액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입증 효력이 있는 것들이 암기를 해야 된다 했죠. 세법은 물리해석입니다. 법률상 문장에 있는 내용만 인정하는 거지 법률상에 명시되지 않는 내용은 절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알겠나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국가로부터 취득했습니다 했죠. 국가. 네, 국가. 그다음 외국에서 수입했습니다. 국수라고 했죠. 국수 파는 데는 뭐다? 법원에서 공매나 갱매, 법원을 거쳐서 물건이 들어왔습니다. 공경매. 그다음에 소송 사건. 여기서 조심하라 했죠. 모든 판결문이 아니고 민사소송과 행정소송 판결만 인정합니다. 판결문. 자, 매도자나 매수자가 법인과 거래했습니다. 그럼 법인 장부, 법인 하면은 법인 장부입니다. 공판장 있어요. 그래서 국수 공판장만 인정한다. 여기서 추가된 내용이 있어요. 자, 여기서 하나 더 추가되는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됐나요? 세법에 드는 내용은 아니죠, 그죠? 다른데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고서를 작성했고요. 그 신고서를 시나 군이나 구청에 제출했어요. 그래가지고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에 도장을 받아왔어요. 그래서 잘라서 내가 어떻게 암기하자? 검정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부신검이 있다 하는 거죠. 부신검 있다. 그래서 요 내용만 입증 효력이 있다. 근데 올해 이 부신검에는 또 하나가 올해 개정된 부분이 있죠. 신설된 부분이 추가적인 내용이 있어요. 그러면 이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검증한 것도 없으니까 그런 시가표에 관계없이 사실상 가액을 하는데 누가 국세청장이나 세무서장이 뭔가 통보를 해왔어요. 통보돼야 왔어요. 확인된 어떤 이 사실상 이거 말고 확실하게 확인된 어떤 근거 자료를 제출했단 말이야. 그때는 이 금액이 뭐 통보된 금액보다 낮으면 이 금액을 할 수 없고 뭐 한다. 세무서장이나 국세청장이 제시한 그 통보된 금액을 합니다 하는 거죠. 자, 가보죠. 그래서 원칙이 뭐 됐어요? 신고가액이고 예외가 뭐 됐어요? 시가표이다. 그 1번과 2번을 묶어서 요 1번과 2번을 묶어서 앞에다가 요거를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항상 보면서 그래서 요구구나 하는 거죠. 됐나요? 1번, 2번, 1번과 2번은 뭐다? 가세권자가 알지 못하니까 입증 효력이 없으니까 이거 두 개 중에서 높은 금액을 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 보죠. 3번 특례. 예, 사실상 가액입니다. 기억이 뭐죠? 국가 등으로부터 취득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 조합 등을 말하죠. 자, 이어는 외국으로부터 수입했죠. 수입. 그 다음에 디귿은 공경매죠. 그 다음 리얼은 판결문이 있고요. 그 다음 법인 장부 있죠. 그리고 미음이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거기서 그 다음에 신고하여 있어요. 신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거래가액을 검증받았다. 이렇게 잘라서 그래서 우리가 부신검이라 하자 이렇게 했죠. 그 밑에 주의해놨죠. 사실상을 취득가액이 입증되는 경우에도 자산 재평가 아주 중요하죠. 별표시 3개짜리입니다. 별표시 3개짜리. 자산 재평가, 감가, 상각 등으로 등기 등록 당시의 가액이 변경했다. 줄 거죠.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 변경됐다. 그럼 변경된 가액 또는 변경된 가액을 가세표한다. 자주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취득세는 어느 당시입니까? 시점이 성립일이 취득 당시잖아요. 그럼 취득 당시 가액을 해야 된다고요. 됐나요? 그럼 등록면허서는 등록 당시예요.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을 사가지고 그 부동산 살 때의 부동산 가격이 5억인데 그때 당시 등기를 안 하고 1년이 지나서 등기할 때고 있다고요. 이해됐나요? 그럼 1년이 지나니까 부동산이 5억 2천이야.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5억 등기 당시 가격이에요. 등록 당시 5억 2천이 해야 된다고요. 근데 취득세는 언제 당시라? 취득 당시입니다. 그럼 취득한 후에 내가 세금을 2년 후에 낼 수도 있죠. 취득세를. 이해됐나요? 사실 취득을 이미 했을 때 취득 당시는 5억이 있는데 그 취득세를 2년이 지나서 낼 수도 있죠. 그러면 그때 신고할 때 납부할 때 가액을 하지 않는다. 취득세는 오로지 시간이 1년이 지나든 2년이 지나든 3년이 지나든 무조건 취득 당시 가액을 하는 거고
됐나요? 등록 면허세는 뭐다? 취득 당시 가액이 아니라 뭐다? 등기 등록 당시 가액이라고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래서 취득과 관련된 등기 행위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취득과 관련 등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 당시 가액이다. 자, 그 다음 2번 있어요. 자, 그런데 1번의 맨 위에 보니까 지금 현재 이렇게 신고 가액입니다. 시가 표액입니다. 그리고 예외로 사실상 취득 가액입니다. 하는 것은 맨 위에 어떤 것들이냐? 부동산 가액을 가세 표현하는 행위다 말이죠. 무엇을 행위? 부동산 가액을 가세 표현하는 것을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맨 위에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취득행위죠. 소유권 뭐다? 취득행위죠.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을 말하죠.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입니다. 여기는 간주 취득이 안 돼요. 원시 취득, 사실상 취득입니다. 그 다음 지상권입니다. 지상권. 그 다음 가등기 또는 담보 가등기는 채권 금액입니다. 가등기가 있어요.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 있습니다. 채권 금액이 있어요. 가세 표준이 채권 금액을 하는 거 있는데요. 채권행위입니다. 권리주장이 저당권, 가압류, 가처분, 경매 신청은 채권 금액을 가세 표준합니다. 자, 그래서 일정한 채권 금액이 있다면 채권 금액이 되는데요. 일정한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금액 또는 처분의 제한 목적이 된 금액, 일명 채권 재고액이라 합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내가 주택을 담보로서 주택을 담보 돈을 빌려본 사람은 이 채권 재고액이 대충 뭔지 압니다. 자, 내가 은행에 가서 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만약에 2억짜리인데 돈이 필요해가 은행에 2억짜리 담보를 설정하고 저당권 설정이죠. 그래서 내가 그 중에서 2억짜리 중 5천만 원을 빌리고 한다. 그럼 은행에서 실제 빌린 돈은 얼마예요? 5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5천만 원 내가 채권 신고 저당권 설정하면서 5천만 원입니다 하면 5천만 원 하면 됩니다. 세금을. 무슨 말이세요? 근데 이 채권 금액이 명확하지 못하다 할 때는 우리가 어디냐 등기부상에 실제로 빌린 돈은 5천만 원이지만 등기부는 얼마 명시될까요? 그게 20% 정도를 더 가산합니다. 20%. 그럼 한 얼마? 6천만 원 정도 명시되겠죠. 이해됐나요? 그 이유는 나중에 채무자가 채무 행위를 이행하지 않을 때 각종 뭡니까? 경매 절차를 들어가겠죠. 뭐 통보도 하고 그 경매에 대한 보증금도 들어가고 이런 게 있겠죠. 그런 비용적인 문제를 감안해서 채권 재고액을 월 채권 금액보다 더 높게 등기부는 명시된다 하는 거죠. 그게 채권 재고액이라 생각하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3번 건수 있습니다. 건수가 뭐냐? 한 건당. 여기 한 건이라는 것은 하나의 등기부 등록원부에 변경 1등기부상의 변경 내용을 한 건을 봅니다. 등기부상이 뭐다? 변경 내용을 한 건으로 봅니다. 그럼 이거는 거래가 아니고 등기부상에 기재된 내용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수의 완 가세 표준은 정액세에 돼 있죠. 정액세율. 그래서 한 건당 얼마다? 6,000원. 아까 등록면허세가 최저세액제도 있었죠. 얼마나 했어요? 6,000원. 그래서 말소 등기, 변경 등기 등이 있는데요. 예, 됐습니다. 자, 5번에 보면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세율이 있습니다. 1번이 권리별, 등기 원인별, 가세 대상별로 세율이 정되고 있고요. 예, 가로 2번이 차등 비례 세율과 정액세가 있습니다. 했어요. 자, 49쪽 3번 있죠. 별표시 3개. 등록면허는 수수료니까 이것을 잘 못 씁니다. 가세 대상과 등기 원인이 가세 대상이에요. 등기 원인이 뭐라고요? 가세 대상. 구분해서 등기 원인 같이 연결되어 있죠. 구분 안에 이것이 가세 대상이에요. 가세 대상과 가세 표준 세율 이 3박자를 올바르게 연결했는지를 자주 묻습니다. 가장 많이 묻는 것이 이거다고요.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어렵지 않고요. 소유권 있어요. 소유권 있는데 이 소유권 세율을 알려면 우리 여러분이 취득세 세율을 알면 돼요. 취득세 세율.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취득세 세율을 보니까 취득세는 어찌 돼요? 예, 사실상 취득세 있죠. 그럼 과거에 이게 취득세죠. 이게 몇 프로를 했어요? 2% 했어요.
취득세 요 2% 정의는 중과세 기준세율이다. 중과 기준세율이다 했어요. 중과 기준은 몇 프로다? 2%다. 2%는 어떤 의미다? 사실취득세율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취득이니까 플러스 이제 등기한다. 그거는 소유권 등기다. 그럼 등기 얘기는 뭐합니까? 권리를 주장하게 사는 거잖아요. 대항력 가축에서. 그럼 거기에 대해서 권리 주장이 강하냐 약하냐에 따라서 차등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짜리도 있고 1.5%도 있고 1%도 있었고 그 다음에 0.8%도 있었고 0.3%도 있어서 그래서 취득세가 통합취득세인 표준세율이다 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세율이 4%고 3.5%고 3%고 그 다음 2.8%고 2.3%다. 그래서 턴텀이 이 취득세 세율 5가지는 턴텀이 좀 암기해 주라 했어요. 아니면 메모지 한 개 적어 넣고 틈틈이 암기 좀 하자 이 말이에요. 가장 우리가 세법 중에 가장 힘든 부분 적으라고요. 그래서 이 세율만큼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이 계속 노력하면 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안 해놓고 뭐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개론에 뭡니까? 네? 개론에 어떤 말이 있어요? 용도의 다양성 개념에서 최고, 최선의 이용 원칙이 있죠. 최유효 이용 원칙이 있죠. 무슨 말 있어요? 여러분 최고 최선 하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대신에 이 5가지 세율을 항상 기억하세요. 그럼 요 5가지 세율 안에는 뭐가 돼 있어요? 2%라는 사실 취득이 돼 있어. 그럼 이거 암기한다면 지금 우리는 등기만 되잖아. 등기. 그러니까 뭐냐? 이 세율에서 2% 빼면 되죠. 이걸 암기하고 있다면 이거를 2%에서 이거 빼면 이 세율이 나오죠. 이해됐나요? 그런데 또 조심하겠어. 자, 우리는 내가 이 취득세 세율을 줄 때, 자,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이라 했죠. 또 기억 안 납니까? 암기를 할 때 머리, 어깨, 허리, 무릎, 발 5개. 매밑뼈, 뭡니까? 발바닥이고, 무릎이고, 그 다음에 허리 부분이고, 그 다음에 뭐 어깨 부분이고, 뭐 머리 부분이라 했잖아요. 자, 4%, 3.5%, 그 다음에 3%, 그 다음에 2.8%, 2.3% 있는데 요 자체가 무슨 취득입니까? 분할이죠. 소유권 분할. 됐나요? 그러면 이건 소유권 분할 등기는 이건 그때 분할할 때 하니까 지금 현재 요 개념은 등록 면허세 없다고요.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은 원시 취득.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 존재할 수 있겠죠. 우리가 그러니까 요거는 전체를 말하지만 등록 면허세에 대한 것은 무슨 취득에 대해서 사실상 취득 행위에 대해서 과거의 사실 취득에 대해서 등기를 해야 되는데 그때 등기를 하지 않고 지금 현재 등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취득은 무슨 행위가 있다? 원시 취득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승계 취득이 있을 거고 승계 취득은 뭐가 있다? 유상 승계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상 승계가 있는데 무상 승계 행위에서 대표적인 거 정려가 있을 거고 상속이 있을 거다 이 말이죠. 그럼 요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세율을 정한다고요. 이해됐나요? 4개에 대한 세율을 정한다. 자, 그래서 일단 취득세를 보자면 맨 밑바닥이 분할이고 원시 취득이죠. 그럼 각각 하나가 되죠. 그럼 승계 취득은 순서가 뭐다? 유, 정, 상이라 했죠. 그럼 우리가 노래 부른다 했죠. 머리, 어깨, 무릎, 발, 무릎, 발 했죠. 머리, 어깨, 무릎이죠. 그래서 요게가 승계, 유상 승계, 정려 취득, 상속 취득이라고요. 됐나요? 근데 우리가 취득세는 요게 유상, 정려, 상속 옆에 예외가 있잖아요. 농지, 비영리 사업자, 농지. 요게죠. 유정, 상인데 여기는 농, 농이 있고 또 여기는 주택이 있잖아요. 근데 등록 면허세는 농, 농이 없다. 예외가 없다. 등록 면허세는 농, 농 개념이 없다. 그래서 보니까 소유권 하니까 맨 위에 보존 등기돼 있죠. 그 보존 등기가 뭐다? 원시 취득이다 하는 거죠. 무슨 취득? 원시 취득이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찌 돼요? 원시 취득은 얼마인데 원래는 통합된 것은 2.8%인데 거기서 2% 빼니까 1000분의 8 오죠. 됐나요? 1000분의 8 옵니다. 자, 이전 등기 있죠. 이전 등기는 순서가 여기는 상속을 먼저 해놨죠.
나눠 가칠 때 어떻게 한다? 유정상이야. 그럼 유정상에서 여기 2% 빼니까 얼마? 2%고 여기 2% 빼니까 1.5%고 여기서 2% 빼니까 0.8% 오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1000분의 20이 있죠. 1000분의 8, 그 다음 1000분의 15 이렇게 돼 있죠. 순서를 기억하려 유정상 이렇게 기억하면 쉽잖아요. 그리고 취득세 세율을 알면은 암기하고 있으면 등록면허세의 소유권도 아주 쉽게 된다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가 없어요? 예외가 없다. 다시 뭐가 있다고요? 취득세는 여기에다가 농지가 아닌 토지를 유상치다가 하면 1000분의 40인데 농지를 유상치다가 하면 3%예요. 여기는 등록면에서는 그 예외 기준이 없다고요. 농지든 농지가 아니든 예외가 없다 이 말이야. 비영리 사업자 예외가 없다 이 말이야. 그리고 요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딱 하나 요거 있어요. 요거에서 예, 우리가 주택이 있어요. 요 주택만 예외를 준다는 거죠. 주택. 자, 취득세에서 주택은 어떻게 했어요? 69초라고 있죠. 뭐라고요? 69초. 다시 뭐라고요? 69초. 69초야. 69초가 뭐예요? 주택 가액이 6억 이하짜리면 5억이다 3억이다면 뭐 1000분의 11%만 적용하세요 이 말이죠. 되나요? 주택 가격이 10억이면 9억을 초과하죠. 그럼 10억이니까 그 10억 전체에 대해서 3%를 적용하세요. 이해됐나요? 근데 주택을 유상치당하면 아무리 높은 가액도 3%밖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근데 중간 사이에 있죠. 6억 초과해서 9억 됐나요? 그 가액에 3분의 1을 곱하고 마이너스 3을 빼죠. 3을 빼가지고 뭐 1%를 적용하죠. 1%. 예, 그것이 복잡한 거죠. 일단 어찌 요거는 뭡니까? 가액에 따라 차등 적용했죠. 어? 그러면 이 주택은 그 세율 구조가 2% 빼면 안 되잖아요. 2%를 빼면 안 되잖아요. 요거는 유상인데 2% 빼야 되는데 우리가 취득세는 주택 유상계획에서 취득세 세율에다가 뭐냐? 주택은 취득세 세율의 몇 프로? 50%를 곱하라 이 말이죠. 되나요? 취득세율을 몇 프로 곱하라? 50% 곱하라 이 말이야. 50%. 자, 그 내용이 밑에 가로 4번에 세율 적용시 유의사항이 있죠. 자, 1번은 산출세액이 6천원 미만이면 6천원 한다. 무슨 제도? 최저세액제도고요. 자, 2번은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는 가감 가능하다. 무슨 세율? 탄력세율입니다. 근데 이 탄력세율은요. 옆에 적어주세요. 부동산 등기만 뭐 한다고요? 자동차나 선박이나 이런 등기 등록 행위는 안 되고요. 부동산 등기에 대해서만 표준세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탄력세율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표준세율입니다. 그 다음 3번 원 3번 별표시 해주세요. 별표시. 유상거래입니다. 줄 긋고 원인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해당 주택을 무슨 세율? 취득세율의 몇 프로? 50%를 곱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됐나요? 자, 그럼 소유권 올라갔어요. 자, 그럼 원래 소유권 자체는 취득인데 언제? 아까 몇 년도? 2011년도부터는 통합됐는데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세가 중심이 안 되면 그 등록의 소유권도 힘들어진다. 자, 그럼 나머지 볼게요. 자, 그 등록면허세의 중심은 여러분이 안 보고 여러분 스스로가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거를 적을 수 있으면 알겠어요? 억지로 암기하는 개념에 조금 내용을 이해한다면 위에서 아래로 쭉 적을 수 있으면 논리가 다 쓴 거예요. 내용이 없다고 했어요. 등록면허세는. 자, 첫 번째는 뭐냐? 부동산 소유 개념에서 봅시다. 부동산 소유 개념에서 권리 설정이 있어요. 소유 개념은 자, 매매 계약을 했어요. 복잡한 가지 필요 없어요. 간단한 어떤 핵심적인 말만 한 개씩 가져오세요. 자, 부동산을 매매 계약했어요. 그럼 소유가 관계 있겠죠. 그럼 매수 계약자가 계약을 했는데 매도자가 내 아닌 다른 사람과 이중 매매 계약을 한다. 그래서 뭡니까? 꼼짝마 해가지고 도장 찍어줘 하는 거죠. 그것이 뭐다? 가등기 설정이다. 그럼 이 가등기 설정은
내가 사고자 하는 물건에 대한 권리 주장이죠. 그래서 취득하는 그 결과적으로 부동산 가액을 가세 표준을 한다 이 말입니다. 부동산 가액을 그래서 가세 표준을 한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나중에 또는 있어요. 또는 채권 금액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채권 금액이 왜 들어갔을까요? 할 때 우리가 채권 행위에 대해서 담보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장에는 가등기는 부도는 가액 또는 채권 금액이다. 그럼 이 가등기가 무슨 행위가 되면 담보 가등기 됐을 때는 채권 금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아닌 아까 내 땅이 아니고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지상권. 그래서 지상권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무조건 나가 밀어버린다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보상적인 문제도 해야죠. 그래서 요거는 결과를 그 지상물 소유자. 알겠나요? 지상물 소유자가 권리자고요. 이거는 매수 계약자가 권리자고요. 그럼 지상물에 대해서는 역시 그것도 부동산이죠. 건축물이 그 부동산 가액이 가세 표준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설정, 지상권 설정. 자, 어느 지역에 대해서 내가 땅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내한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그럼 내가 받아야 되죠. 아니면 내 땅이 가지고 있는 그 위치가 다른 사람 또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요. 그러면 피해를 주니까 하는 거는 성역지고 내가 피해를 당하니까 받아야 된다. 요역지라고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민법에서 이렇게 보고 그걸 뭐다? 지역권 설정이죠. 그 지역권 설정은 지역권자죠. 가등기 설정권자가 되고 지상권자가 되고 지역권자는 누구나 다 하는 말인데 가등기는 결과적으로 뭐다? 일반적으로 매수 계약자가 권리자고 그 사람 명의로 등기되겠고 그 다음 지상권은 지상물권 소유자가 되겠고 그 다음 지역권은 요역지 소유자가 된다. 그럼 이거는 결과적으로 무슨 가액이다? 부동산 가액은 맞지만 그거는 요역지 가액이다 라고 한다고요. 무슨 가액? 요역지 가액을 가세표한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요거는 뭔가 괴롭히는 거죠. 설정 행위들은. 설정은 어떤 소유권을 괴롭히는 거다 말이죠. 괴롭히는 거. 자, 됐나요? 세 가지만. 여기서 우리는 뭐를 떼고 소유권은 별도로 떼놓고 그럼 소유권도 아까 뭡니까? 부동산 가액을 가세표한다.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자, 소유 행위고 두 번째는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 권리자가 누굽니까? 채권자가 되겠죠. 자, 너 돈 빌려가려면 담보 설정해. 저당권입니다. 그러면 채무자가 담보물로 제공한 것은 5억짜리입니다. 돈을 빌려간 것은 1억입니다. 그러면 뭐 5억에 대해서 부담할 거예요? 세금을? 채권자가 권리를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뭐 1억이잖아요. 빌려준 돈을 채무자가 성실히 이행하지 못하면 담보물권을 잡아놓은 것을 뭐 갱매 신청해가지고 그 경락가액을 받아내고자 하는 거죠. 5억이랑 무시 담보 잡힐 때 5억에 대해 세금 낸다. 100억 그러면 100억을 담보물로 잡아가지고 그 1,000만 원 빌렸는데 100억에 대해 세금 낸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다. 우리가 잠깐만 생각해도 답을 놓는다고요. 그래서 채권 행위는 뭐가 된다? 채권 금액을 주장하니까 채권 금액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것을 임금 채권이나 그런 것을 너 돈 안 내면 압류시켜요. 그럼 가압류도 채권 때문에 한 행위고 그다음에 가처분 행위도 채권 때문에 한 행위고 그다음에 이렇게 했는데도 돈을 안 주니까 이제 너하고 내하고 끝내자. 그래서 어린 금융기관들이 모아 가지고 다 법원에 넘긴다고요. 그래서 뭐다? 갱매 신청을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 두 가지 문건 있죠. 그래서 뭔가 답이 척척 나오잖아요. 이건 채권행위니까 전부 다 채권 금액이야. 자, 그다음에 마지막은 임대인과 임차인 관계. 세 파트만 머리 생각하면 돼요. 소유자, 그다음에 채권자, 채무자, 그다음에 뭡니까? 임대인과 임차인. 그게 뭐 보증금 때문에 하는 거 전세권 설정. 그럼 전세권 설정은 뭐다? 전세 금액. 전세금이 뭐다? 보증금이다 말이에요. 그다음 임차권 설정. 월 임대차 금액. 월 임대차 금액을 가세 표준을 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요거를 안 보고
적을 수 있다면 일단 등록 면허세는 거의 80%가 끝난 거예요. 알겠나요? 세율도 자연스레 끝나요. 근데 보세요. 방금 소유권은 취득세를 알면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2% 빼면 된다고 했어요. 알겠나요? 그런데 요 설정은 다 똑같단 말이야. 다 똑같다고요. 뭐 한다? 모든 설정은 세율이 다 똑같다. 속에 천불이 난다. 뭐? 왜? 이런 설정이 뭡니까? 소유자를 괴롭히는 권리들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그러니까 괴롭히니까 속이 산단 말이에요. 아, 계속 와가지고 뭡니까? 괴롭혀. 우리가 속에 뭐 한다? 어째지도 못하고 속에 천불이 난다. 뭘 한다고요? 무슨 느낌 못 받았나요? 요 금액에 대하 적용되는 세율이 다 이 가액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세 표준, 가세 대상, 가세 표준 났어요. 전부 다 세율이 얼마라고요? 1000분의 2라고요. 1000분의 2. 예? 속에 1000불이 난다 했잖아요. 내가 1000분의 2라고 전부 다. 이제 알았어요. 속에 1000불이 난다. 오케이? 예, 그래서 모든 설정은 등록 면허세는 얼마다? 1000분의 2라고요. 속에 1000불이 난다. 됐죠? 예,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고 뭔가 조금의 논리를 가지고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겠고 맥락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시험에 가장 잘 노는 것은요. 요거 하고요.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고요. 요것을 여러분 실수를 가장 많이 한다는 거죠. 네? 가등기, 지역권, 그리고 저당권, 임차권에 대해서 가장 옵니다. 자, 왜 그럴까요? 할 때 그게 보면은 요것이 보면은 요것 있죠. 이걸 잘못하면 전세금액 보전금 한다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저당권이죠. 저당권은 뭐다? 채권 금액이죠. 채권 금액. 근데 이 저당권을 가지고 저당권 설정 등기 하면은 채권 금액인데 저당권 말소 등기로 온다고요. 알겠나요? 그때는 뭐냐? 말소 등기는 건당 6,000원이지 한 건을 갚표를 한단 말이에요. 한 건. 말소 이거는 설정이고 이거는 설정이고 알겠나요? 말소하고 다르다. 그 다음 지역권 이거를 요역지죠. 이걸 성역지로 잘한단 말이야. 그리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다? 채권 금액이 있죠. 예, 요거. 그래서 이거 핵심이 됩니다.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한 건을 봅시다. 한 건. 건당 얼마 낸다고요? 6,000원입니다. 최저세액제도. 그럼 이 한 건을 가지고 가져놓는 것은 뭐가 할까요? 예, 뭐가 많이 날까요? 지변. 뭘까요? 지가 뭘까요? 땅이 있죠. 땅지. 토지라고요. 예, 토지에 대한 지목 변경 등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지목 변경은 뭐야? 취득세에서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있잖아요. 간주 취득이었잖아요. 예? 토지의 지목 변경은 토지를 취득한 것은 아니지만 그 토지의 지목 변경은 가액이 증가된다면 취득세는 뭡니까? 증가된 가액에 2% 내는 거죠. 토지 지목 변경. 이 지목 변경은 취득세는 뭐다? 간주 취득으로서 증가된 가액의 2%인데 이 등록 행위는 뭡니까? 소유권 아니잖아요. 그 등기 후에 변경 사항 같잖아요. 그럼 건당 6,000원만 내 이 말이야. 예. 토지 지목 변경, 그다음 건축물 구조 변경. 예. 그래서 변경이죠. 그럼 구조 변경은 뭡니까? 건축물을 개축했거나 건축물을 개수했거나 하면 구조가 바뀌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건당 얼마 내라? 6,000원 내라. 그래서 지변, 구변, 그 다음에 토지 있어요. 토지를 우리는 나누면 뭡니까? 분할. 토지를 합편하면 합병 있죠. 옛날에는 이걸 분필, 합필 이렇게 했는데 1필지를 여러 필지 나누면 분할. 되나요? 예, 그 다음에 합병. 이해됐나요? 예. 자, 그래서 지변, 구변, 그다음 합필이죠. 합필. 그다음에 말소, 각종 말소 등기, 됐나요? 이것이 가장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오는 것이 동일 채권에 대해서 채권의 추가 담보. 그래서 최소한 지금 요거에서 많이 생각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소한도로 알아둘 것이 건당 6,000원짜리는 최고 하나, 둘, 셋, 넷, 5개는
기본적으로 알아줘야 돼요. 무슨 말 알겠어요? 요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위에 변경 말소 등기 돼 있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세율은 크게 어찌됐다? 소유권의 세율 따로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모든 설정은 속에 뭐한다? 첨불이 나는데 세율을 암기는 아주 쉬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와 연결해라? 가세대상과 가세표준이 올바르게 연결되는지를 확인하고요. 알겠나요? 속에 첨불이 난다는 있는데 문제 낼 때 첨불이 20 하니까 이게 이거냐? 첨불이 20이 아니고 속에 첨불이 난다 있어요. 첨불이 2라고 있어요. 건당 얼마? 6,000원. 자, 됐죠? 자, 그럼 밑에 중과세율이 있는데 세배 중과세율이 있습니다만 알면 돼요. 이거는 취득세의 세배 중과세율 비슷해요. 자, 조금 쉬었다가 50페이지에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있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등록면허세 비교 있습니다. 끝내고 재산처럼 넘어갈게요. 조금 이따 봅시다.